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 회복, 창조를 주제로 내년 4월 20일 개최됩니다. 구티비가 은퇴 이후의 삶을 진단하고 비전을 살펴보는 특별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방문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의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 연주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내년 3월 1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4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72개 교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2025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앞서 이영훈 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김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5일이면 한국에 최초로 공식 선교사가 입국한 지 140번째 해를 맞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의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2025 부활절 연합예배는 내년 4월 20일 부활, 회복, 창조를 주제로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함께 드립니다.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예배에서 준비위 대회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분열과 갈등이 멈추길 바란다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주제 성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 암흑기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센 자가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이 혼란한 시국을 이제는 잠재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로 우리가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라는 3가지 기치 아래 추진됩니다. 준비위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찬양하는 예배, 연합하는 예배, 한국기독교 140년을 기억하는 예배 등 3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연합예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특정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부활을 노래하고 회복하고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합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14개 교단이 상임위원회를 맡은 가운데 부활주일에는 전국교회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등 연합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72개 교단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98% 거의 99%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모든 교단을 다 총망라해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이번에 모임이 되고 또 예배가 되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새롭게 써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72개 교단 총무들은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 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대기업 등 근로 현장에서는 50대 중반이면 사실상 은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티비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진단하고 비전을 살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분포가 많은 세대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이들의 조기 은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현재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을 뜻합니다. 이들은 9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실 나이와 건강으로 보면 한창 원숙한 역량과 열정으로 한참을 일할 수 있는 시기지만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 기대 수명은 83.5세로 법적 정년인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이후 23년을 더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2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100세 시대를 지금 3등분해요. 제 30년 자녀 시기. 30 안에 결혼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년은 부모 시기. 세컨드, 서드 에이지가 이제 부부 시기요. 나머지 10년이 뭐냐면 독거 시기요.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8만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낮에 남아 돌아가는 시간이. 근데 지금 16만 시간, 40년, 16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은퇴 이후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약 250만 원. 만약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동안 꿈꾸었던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머님이 이제 정말 어렵게 자녀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자랐는데 가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질 못해서 공무원을 하게 됐고 공무원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의 꿈은요 잃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도 내가 마음대로 방송을 못했다는 그 부족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벗어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이제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 그와 똑같이 이제 1인 유튜버로, 요즘은 1인 유튜버가 뭐 공영방송급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4%에 그칩니다. 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인 50%를 넘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거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8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0점대예요.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며 최근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명퇴 또는 강제퇴직 등 직장을 떠나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약 1천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현장을 떠나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방문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한 이들은 언어와 출신은 달랐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기독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부울경본부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대성전에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와 오이타 순복음교회 연합예배로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년 28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이뤄졌습니다.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년부는 일본인은 물론 이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유학생 등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영근 담임 목사는 일본에서 온 청년들과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는 걱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He is in you. Therefore,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your future.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Trust in Him. Go forward with Jesus Christ. He will look after you. Hallelujah. 이날 손을 붙잡으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두 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축복이라 밝혔습니다. So I feel so blessed to be here. I was doing the worship, I was crying. I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I'm so blessed that we get to be here to enjoy the fruit of the prayers of the Full Gospel founders. 다 같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예배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뜻깊었고 정말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순복음 금정교회는 내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오이타 순복음 교회를 방문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 연주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이 개최한 제5회 정기 연주회에 많은 청중들이 참여해 선교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이 지난 12월 22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2024 성탄절 선교를 위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를 후원해온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의 연례 행사로 올해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 이진아 회장은 올해 연주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주팀도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하고요. 중창단도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율동도 좀 하고. 연주회에서는 은혜, 축복합니다 등 친숙한 복음성가와 찬송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가 연주되어 참석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또 신광교회 아가파오 여성 중창단이 초청되어 천사의 캐롤, 징글벨 등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사했습니다. 이만호 단목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준 청중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주회 헌금은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곳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참 어렵게 돌아가지만 선교만큼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라든지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은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대회 등 뉴욕 교계 행사와 널싱홈 등 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QTV 뉴스 김은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내년 3월 1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마클럽은 지난 26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제14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 열리는 기도회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류정길 목사와 찬양팀 제이어스가 참석해 다음 세대와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코로나 기간 중단됐지만 작년 3월부터 매년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참석해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종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장은 부산 땅에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며 조금 더 힘을 모아 기도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마마클럽 조금엽 대표 섬기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원을 이뤄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마마클럽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 1개 기관에서 활동 중이며 부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전북 카네기 클럽이 지난 26일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신임원 입취임식과 송년회밥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귀감이 되는 리더로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기업 관계자와 클럽 회원,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도전과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새로운 임원들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두재균 고문은 항상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카네기인이 되자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대 회장으로 활동을 마친 이현충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한 해 동안 믿음과 헌신으로 함께해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으로서 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병은 신임 회장은 도전과 혁신으로 항상 성장하고 도약하는 클럽을 만들겠다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열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로 도전하고 또 혁신으로 성장하는 카네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2025년에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카네기인이 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전북 카네기 클럽은 끊임없는 배움과 열정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가 된다는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의 한 빈민가에서 특별한 성탄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열린 성탄축제는 예장통합 양평지구 장로회와 남선교회, 부용교회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후원기관과 교회들은 마을 주민 1,500명에게 미얀마 전통 음식 모힌가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김천 한일교회가 세운 현지인 교회 청년들의 캐롤송과 아기 예수 탄생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지만 이날 성탄 행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4분부터 50분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제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대안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등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착시를 제외하면 취업률은 68.4%를 기록하며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부터 포함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73개 대학을 제외하고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률은 68.4%로 2022년 69.6%에서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는 이미 취업한 재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으로 전국 시도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늘었고 올 7월부터 넉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30대 초반에서 혼인율이 크게 늘고 있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 등의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상원 의원인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미국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되는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고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올 8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방공망이 아제르바이잔 항공기를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해당 정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25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 추락해 탑승자 67명 가운데 38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정보총국은 26일 자국군이 크루스크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으며 이 때문에 북한군 보급 문제에 직면했고 식수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아직까지 완전 수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최대 20cm 이상, 충남과 전남 일부, 제주 산지에 3에서 10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교회 72개 교단은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를 주제로 한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분열과 위기를 딛고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